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 효령대군, 신숙주, 정창손, 정인지, 한명회 등이 금성대군과 노산군, 즉 단종을 사사토록 요청을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은 세종의 손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동생의 손자죠. 조카한테 조카의 아들, 즉 동생의 손자를 죽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나이들이 양녕대군은 64세였고 효령대군은 62세, 정인지도 62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1년 전부터 단종이 16세였을 때부터 죽여 없애야 된다고 아주 여러 번씩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가운데 정인지는 세종이 신임을 해서 부제학, 형조판서, 이조판서, 공조판서를 지냈습니다. 세종의 아들인 문종 2년에 병조판서를 지내고 단종 1년에는 계우정난으로 해서 좌의정까지 오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모셨던 왕을 죽여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노산군이 그것을 듣고 스스로 목매서 죽었으니 이해로서 장사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17세의 남편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82세까지 살았어요. 조선 전기 제6대 단종의 왕비입니다. 수양대군이 천거해서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단종이 폐위가 되고 영월로 유배가 됩니다. 동대문 밖에서 의복 염색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단종의 동복 누나인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살았다고 합니다. 항상 산에 올라서 정선을 보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단종이 죽은 후에는 매일 그 산에 올라가서 곡을 했다고 합니다. 세조가 원조를 해주겠다는 걸 거절하고 궁녀들과 노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사망 후 정씨가의 산에 묻혔다가 1698년 숙종 24년에 단종 복위와 함께 왕으로 추존이 됐죠. 추상이 됐습니다. 청계천 가시면은 거기 영도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정순왕후가 귀양 가는 단종을 따라와서 그 영도교까지 와서 울면서 이별을 한 곳이라고 해서 영원한 이별을 한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후 날마다 동대문 밖 산에 올라서 남편의 안녕을 기원했고 남편의 죽음을 안 후에는 명복을 빌었으므로 동망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조는 정작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을까요? 세조 3년 7월 27일 무자일에 보면 세자가 편치 않자 영의정 정인지와 우의정 강맹경, 좌찬성 신숙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병조판서 홍달손, 지 중추원사 양정과 승지들을 모두 모아놓고 약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자기 아들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7월 28일 기축일에 보면 세자가 병이 있자 승려 21인을 모아서 경애로 아라에서 공작제를 열었어요. 공작제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식으로 완전히 구병의식이죠. 밤을 새워서 설법을 하고 명을 해서 의정부 당상과 육조판서 이상 그리고 승지들은 모두 들어가서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8월 2일 계사일에는 세자의 질병이 있어서 상호군 김수원을 소격전으로 보내고 이중은 송악으로 보내고 이연소는 감악산으로 양성진은 대정으로 보내고 성임은 덕진, 양진, 덕적도, 강, 향, 축 기도 그리고 향을 내려서 가서 기도하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9월 1일 임술일에는 세자의 질병이 오래되고 쾌유가 없자 주상께서 기도를 명해 어디다가 환구라고 하는 건 지금 서울 중구의
조성호텔 근처에 있던 옛날 왕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그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종묘, 사직에 제사를 올리도록 해요. 그런데 9월 2일 개해일이 되자 세자 조로 본공정실, 세자가 본공정실에서 죽었다. 정조시 5일, 조회를 멈추고 시장 모든 철시를 5일 동안 하도록 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했죠. 자기 형의 아들은 무참히 죽였으면서요. 세조 가계들을 보시죠. 세조와 정예왕후 윤씨 사이에서 의경세자를 낳는데 요절을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의경세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예종, 큰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예종이 8대 왕이 되죠. 그런데 예종 또한 13개월 그리고 2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일찍 죽었어요. 여기도 요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대는 의경세자의 아들인 성종을 갖다 시키죠. 그래서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이 제10대 왕이 됩니다. 연산군은 어땠습니까? 12년 재위했는데 조선시대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를 일으키고 성종, 아버지의 후궁인 정씨, 엄씨를 죽여서 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종의 생무, 즉 친할머니인 조모 인수대비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갑자사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세조가 권력을 찬탈한 이후로 그 후손이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이 모두 하늘이 내리는 벌이었을까요? 그러면 단종의 유배지 청룡포 그리고 장릉의 풍수는 어떨까요?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건물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 뒤에서부터 꾸불꾸불 아주 높은 산이 첩첩이 내려와서 절벽을 이루고 이렇게 물이 감고 돌았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저 뒤에 높은 산 바위 절벽 절벽해서 내려와서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땅이죠. 흔히 우리가 풍수에서 4가지 요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용혈사수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건 산에서 꾸불꾸불 내려오는 것이 마치 용과 같다 그래서 일명 내려온다 그래서 내룡이라고도 합니다. 저 높은 산에서부터 조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꾸불꾸불 내룡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 혈이 있겠죠. 그리고 양쪽 이쪽에 언덕 산입니다. 둘러싼 이걸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혈 앞 옆으로 이렇게 둘러싼 물을 수라고 합니다. 용혈사수가 제대로 갖춰져야 풍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용혈사수가 완벽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감싸고 돌았죠. 이런 물을 이쪽에 결혈처, 혈이 맺힌 그런 자리 입장에서 보면 궁대수라고 그럽니다. 활처럼 띠처럼 이렇게 둘러쌌다 그래서 궁대수라고 그러고 그 맞은편 그러니까 물이 찌르고 들어왔다 나가는 곳은 반궁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은 이쪽에서 보면 반궁수고 이쪽에서 보면 궁대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하던 어소입니다. 집이죠. 그런데 혈에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쳤는데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단종 5호선은 혈이 없습니다. 제가 보아둔 다른 곳을 가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쪽 집이 단종 임금이 유배됐던 유배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형으로 봤을 때 저쪽은 혈에서 치우쳤죠. 유배시키는데 뭐 좋은 자리에 있을 리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쭉 틀어서 보시면 산이 둘러싸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가 저쪽이 입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혈이 됩니다. 여기가 넓고 둥그렇게 푸대 속에 바람을 잔뜩 넣은 듯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야 이 혈이 있는 거죠. 여기다 집을 지었다 그러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긴 이렇게 강합니다. 여기가 정 중앙이 되는데 이렇게 강합니다. 꽂혀 있는 데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하셨던 그 집자리고요. 실제로 혈은 이곳에 맺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종릉입니다. 사방에 산이 둘러싼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쭉쭉쭉 빠져나가죠. 그리고 앞에 물도 수령도 그냥 쭉 빠져나갑니다. 여기가 단종릉인데 여기가 정자각입니다. 이쪽으로 양쪽으로 깎아질른 듯한 그런 협곡입니다. 즉 과협이죠. 과협 위에 쓴 거죠. 여기는 혈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을 보면 과협 위에다가 자리를 잡았죠. 그렇게 뭐 썩 좋은 자리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단종대왕릉은 영당히 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순왕후 능입니다. 사릉이라고 그러죠. 생각사자. 정순왕후입니다. 여기가 능인데 원래는 이 정신의 땅인데요. 여기 묻혔던 묘죠, 그냥. 이 자리는 다른 왕릉이나 왕비릉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혈이 약합니다. 180도 정도 회전하네요. 저 앞에 보이는 저 다리가 영도교입니다. 기령자, 건널 도자, 다리교자입니다. 영원한 이별로 건너간 다리가 됐다고 하는 뜻이죠. 노산군으로 강등이 돼서 영월로 귀양가는 남편을 따라서 정순왕후가 여기까지 와서 울면서 보냈다고 하는, 그래서 영원히 다시 못 올 길을 건너갔다 해서 영도교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옵니다. 그런 슬픈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이 청계천물은 이렇게 유유히 흘러만 갑니다.